상승의 종아 울려라 스타 골든벨 시간입니다. 오늘은 허인남 대표, 정종용 대표와 함께 할 텐데요. 이번 시간 과연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셀트리온 그룹주입니다.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셀트리온 그룹주가 이번 주 모처럼 동반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먼저 상승 배경 살펴볼게요. 네,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좀 자사에 그 치료제가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사가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가 브라질 식약 위생 감시국으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여기에 바이오 의약품인 복제약인 허주마도 그 일본 시장 점유율 51% 달성 소식에 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10일에는 셀트리온 제약이 장중 10% 이상 급등하는 등 좀 관련주가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이번 주 반등에 나선 셀트리온 그룹주가 주가의 기지개를 제대로 켤 수 있을까요? 울려라 골든벨! 네, 아쉽게도 골든벨은 울리지가 않았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좀 엇갈렸는데 정종용 대표님은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는 의견을 또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은 레키로나주 3상 결과와 그리고 치료제 승인 기대감을 가지고 작년 말까지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러나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치료 효과로 인해 올 2분기까지는 조정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생산업체 변경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공급 지원을 맞았던 트룩시마의 북미향 매출이 다시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다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이 코로나 항체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낮아진 상태였는데 다시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셀트리온이 레키로나주가 미국이나 그리고 유럽 등에서 수요가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허인남 대표님은 추가 상승 제한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기술적으로 연초부터 좀 긴 하락 추세를 계속했기 때문에 좀 반등 시세는 좀 열려 있으나 저기 전고점이라든가 연고점을 다시 돌파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셀트리온 제약 기준으로도 1차 반등 17만 5천 원에서 20만 원 정도까지가 왔을 때는 오히려 연초에 좀 이쪽 높은 가격 에서 좀 매수를 진입하신 분들은 좀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최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처음으로 2,000명대를 넘어서는 등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면서 이 셀트리온 그룹주뿐만 아니라 관련 바이오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이들 종목의 강세가 이어질까요? 가장 눈여겨볼 탑픽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역시 또 다시 한번 진단키트주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역시 탑픽 종목으로는 이제 랩시로믹스인데요. 체외 진단 서비스 및 또 체외 진단 제품 개발 및 생산을 하는 업체입니다. 최근 미국 메릴랜드주 코로나19 검사소와 이제 진단키트 공급 계약까지도 좀 체결을 하면서 좀 실적이 꾸준하게 좀 상승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이 약 4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200억 원 상회 전망이고 3분기까지의 누적 매출액이 이제 작년 매출 1,200억 원을 이제 상회할 전망입니다. 좀 여러 관련 그 진단키트 종목들이 있지만 가장 실적이 탄탄한 종목으로 좀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살기를 통해서도 2만 5천 원에 추천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좀 지속되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3만 1,000원부터 3만 원 눌림목 시에는 재진입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정 대표님은요? 네, 저는 한국 BNC를 주목하고 싶은데요. 현 유행 상황을 백신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구용 치료제가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BNC는 안트로키노놀이라는 물질을 현재 개발하고 있는 회사와 한국, 터키,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등 총 4개 국가와 판권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요. 국내에서는 위탁 제조, 유통 그리고 독점 판매까지 현재 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미국 FDA로부터 코로나 치료제로 후보 물질로도 등록된 만큼 향후에 기대감도 높은 기업이기에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현 구간은 단기간 과열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1선 부근에서 기술적으로 조정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다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과연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핫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삼성 SDI입니다. 이번 주 삼성 SDI가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또 52주 신고가 새로 썼죠? 네, 정 대표님. 네. 삼성 SDI는 하반기 차세대 배터리 출시를 앞두고 있죠. 이에 따라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한 번 충전에 600km 주행이 가능하고 니켈 함량을 88%까지 높이면서 충전 용량을 극대화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때문에 미국의 공장 설립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투자가 가시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분기부터 흑자폭을 확대하면서 영업이익이 작년 비중 대비 184%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매출도 최대 기록을 갱신하면서 이제
이제 궤도에 오른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조정을 받다가 7월부터 본격적인 상승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8월 12일 목요일이죠. 전고점도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 삼성 SDI가 계속해서 투자 매력 뽐낼 수 있을까요? 울려라 골든벨! 오, 이번에는 드디어 골든벨이 울렸습니다. 이 삼성 SDI의 추가 상승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최근 좀 시장 변동성 구간에서도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좀 중소형 부품주들이 움직였는데 이제 그 대형주 쪽에서도 이제 삼성 SDI부터 그 말씀 주신 대로 박스권 상단 돌파 준비를 이제 차근차근 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애플 전기차 개발 실무진이 극비리에 좀 방한 소식도 있었는데요. 미중 간 무역 분쟁에 따라 이제 한국과 협업 가능성도 더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2030년까지에는 이제 무공해차 비중을 50% 이상 확대 목표까지 했기 때문에 섹터 전체의 모멘텀은 계속 좀 가속화되는 모습입니다. 수급도 외국인 기관이 6월부터 좀 지속적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어서 연초 정고점이 82만 원 돌파하면 새로운 또 시세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소형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상승 탄력은 2차 전지 중소형주가 더 강한 모습인데 혹시 추가 상승이 가장 기대되는 탑픽 뭐라고 보시나요? 네, 그 필살기도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신성델타테크인데 최근에 탑픽 종목들이 뭐 신성델타테크, 뭐 LNF, 에코프로, 뭐 코스모 신소재 등등 차트 흐름들이 모두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번 그 8월 조정을 마무리 지었을 때 다시 앞서 좀 1차 시세를 준 종목들은 다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신성델타테크는 이제 배터리팩 개발부터 양산 단계까지 그 LG화학과 협업 최대 수혜주로 거론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6월 11일 추천 대비 거의 100% 이상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좀 눌림목을 기다리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만 원부터 18,000원 눌림목 시 다시 한번 진입 가능한 위치입니다. 네, 정 대표님은요? 네, 저는 CIS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CIS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 과제로 선정되어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인 회사입니다. 기존에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폭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반해 위험성이 적은 전고체 배터리의 기술이 앞으로는 더 주목받을 수 있는데요. 이미 관련 기술의 생산 능력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상 11,000원 부근에서는 횡보 추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하방 경직을 확보하면서 추세 전환이 가능한 만큼 국책 과제를 기반으로 전망 있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CIS가 저평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만나볼 핫 종목은 바로 네, 기아입니다. 좀처럼 달리지 못했던 기아 주가가 이번 주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상승 배경 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역시 그 미국 시장에서의 이제 친환경차 판매 급성장 요인인데요. 올해 7월까지 그 미국 시장 친환경차 판매가 이제 전년 대비 약 2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2배에 달하는 약 19,300대 친환경차를 판매했는데요. 니로 하이브리드, 그리고 또 소렌토 하이브리드, 그리고 니로 EV까지 모두 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에 8월 10일에는 장중 5% 넘게 좀 급등하면서 최근에 형성했던 좀 박스권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기아 주가가 계속해서 가속 페달 밟을 수 있을까요? 울려라 골든벨! 네, 아쉽게도 골든벨은 울리지가 않았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는데 정종용 대표님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 기아차의 상승은 기업 자체의 이슈가 아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인한 영향이 조금은 더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같은 업종 내에서는 현대차가 더 선호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등주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언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모습이 저에게는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주가는 움직일 수 있으나 전기차 기술이나 자율주행 같은 기술에서 선도하는 기업들이 오를 때는 더 오르고 내릴 때는 덜 내리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허 대표님은 긍정적인 의견 주셨어요. 네, 이번 주 국내 증시가 그 외국인 대량 매도세에 한번 좀 주춤을 거리고 있는데 그 주도 섹터의 변화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부품, 뭐 차량용 반도체 중심으로 주도 섹터의 그 외국인 기관 수급은 좀 견고하게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특히 기아는 외국인 대량 매수세가 좀 유입되었고 기술적으로도 연초부터 형성하고 있는 이제 8만 원부터 이제 9만 원의 박스권을 이제 넘어서면 좀 오히려 본격적인 시세가 표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기아 주가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주 전반에도 훈풍이 불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최선원주가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그 좀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대형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좀 그 기회비용 차원에서 단기 기간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 좀 중소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좀 DIC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DIC는 이제 동력 전달 장치 핵심 부품인 기어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국내 최고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차, 기아, 한국 GM을 주요 매출처로 두고 있는 업체인데 기술적으로 6월 급등 뒤 6,000원부터 7,300원의 좀 박스권을 형성 중입니다. 이번 시장 좀 그 조정을 이용해서 6,000원 초반에는 다시 한번 좀 진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을 만나봤는데요. 이 파이브스타의 의견은 참고 자료일 뿐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식에 대한 알찬 정보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비즈 파이브스타를 검색한 후 친구 추가하시면 간편하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라고요. 다음 주 여러분의 계좌에도 상승의 종아 울려라. 네, 지금까지 스타 골든벨이었습니다.